전문가에게 묻는 잘하는 비결. 오늘의 전문가는 마술을 통해 자신만의 공연을 연출하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술을 엄청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화면에서 많이 뵀다 보니까 뭔가 연예인 스타, 거장 이렇게 이런 어떤 마술을 하세요? 아니요 하지 않고 보는 걸 개인적으로 아, 진짜요? 이 코너가 전문가의 어떤 비결을 물어보고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죄다 마술사던데요? 마술사의 비밀을 물어본다인가요? 앞으로는 이게 다른 분야들도 이제 알아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마술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마술에서 되게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요? 네, 되게 많이 배웠어요, 실제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술도 시각적으로 공연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술 공연이나 액트들을 보면서 분석하면서 많이 익힌 배운 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은결님의 생각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 오셨는지 네, 좀 여쭙고 싶어서. 좋습니다.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되기 위해 많은 능력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마술, 공연, 연출 세 가지 능력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 잘하는 방법과 결과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일루셔니스트 이은결로서 현재 바라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마술을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드셨을 때 지금의 이은결님을 상상하고 여기까지 계획을 처음부터 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네. 해요. 성장하시면서 다양한 훈련들을 거쳐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성장함에 따라 어떤 훈련들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로 30주년이거든요. 30주년을 어떻게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가 제일 고민이긴 한데, 어릴 적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마술사들, 제가 특히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 분석을 많이 했고요. 분석이라는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오타쿠처럼 보면서 자연스럽게 분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됐었고, 그 이후에는 나만의 공연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베가스나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나 이렇게 공연들을 진짜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라스베가스 매년 가가지고 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그거를 제 공연에 이제 대입하는 그런 훈련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순간 10주년 때였네요. 10주년 때 제가 그 공연을 딱 만들면서 약간의 제가 원했던 공연에 거의 다가왔는데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제가 원했던 목표에 빨리 도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지? 이 다음엔 누굴 또 롤모델로 삼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럼 내게 맞나 이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결정을 했죠.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서 네, 한 2년 동안 제게 뭘까에 대한 고민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만의 공연을 좀 만들고 싶다. 그리고 좀 작품성이 좀 높은 공연을 하고 싶다. 좀 마술이라는 게 휘발성이 높거든요. 근데 한 번 보고 그만인 공연이라 계속 보고 싶은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2010년도에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고, 매년 같은 타이틀의 같은 공연이지만 계속해서 디벨롭을 하고 발전시키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일루션이라는 개념을 그때 처음 만들었는데, 그 일루션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시화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훈련하면서 다른 공연들을 보면서도 힌트를 얻으면서 그렇게 1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훈련 과정들이 예전과 뭐 중간의 10년과 20주년 때와 계속 그 훈련 과정이 계속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의 훈련은 어떤 시선을 갖는가가 제일 저한테는 큰 화두예요. 어느 정도의 높이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거를 계속 이제 좋은 작품들을 보면서도 다른 창작자들의 인터뷰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 시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저한테는 마술이 하나의 미디어거든요. 언어나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제가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제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작품을 보고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마술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관점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되기에 아무래도 그 뿌리는 마술에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기 전에 아무래도 그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훈련을 거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훈련했을 땐 언제고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 치열하게 몸으로 연습했을 때는 어릴 적인 것 같고요. 뭐 그때는 제가 다들 주변에서 약간 미친 사람이다, 흔히 그냥 미친놈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저는 연습 벌레였어요. 그렇게 몸으로 연습했던 거 말고 이후에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의 치열함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저만의 공연을 만들기 위한 치열함. 사실 제가 치열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 지금도 나 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하게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노력했다고 하지만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노력한다고 하는데 전 그냥 좋아서 한 거거든요. 그냥 미쳐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가면 갈수록 이제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이거를 투자한다고 한들 잘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관객들을 설득시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까지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치열하게 살고 싶은 거죠. 언제가 가장 치열했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전 회장님한테 작년에 이렇게 살지 않기로 했잖아.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러고 있어요. 마술이나 공연, 연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높은 실력에 도달하기 위한 진짜 비밀은 잘 안 알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어서 깨닫거나 습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깊이를 추구하기 위한 본인만의 분석법이나 공부법이 있었나요? 어릴 적에는 마술을 어떻게 플레이할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이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쪽을 관객의 시선과 그리고 관객의 주의를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하는 거에 대한 분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분석이 어느 정도 딱 끝났을 때 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 액트를 만들었었고, 네. 그걸 그대로 전 이론화 시켰어요. 또 한편으로는 쇼의 구성에 관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공연을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해야만 해. 그래야 관객들의 어떤 리듬, 감정선을 이렇게 내가 가져올 수 있어. 라는 어떤 저만의 어떤 방법론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떤 걸 봤는데 네.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럼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어떤 강한 욕망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럼 저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제가 첫 번째 하는 건 그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창작자라면 네. 이라는 가정을 붙여서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지를 혼자 이제 뇌피셜을 하는 거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었을까?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계속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떤 마술도 보면 비슷한 마술도 있을걸요? 네. 그죠? 그거는 산 마술들이에요. 구입한 마술이라고요. 네. 팔거든요, 마술을. 지금 매직샵에도 매일매일 새로운 마술 도구가 계속 나와요. 그걸 그냥 사요. 네. 거기에 렉처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쨌든 찍는 거니까. 네. 그리고 때로는 그걸 설명해주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만든 걸 보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창작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걸 만들게 됐을까를 고민합니다. 왜냐면 그걸 보고 배우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네. 그죠? 네. 전 항상 그 고민을 해요. 어쩌다가 이걸 만들게 됐을까? 그러다 보면 허점이 보여요.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가지 못했던 지점이 보여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가보는 거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네. 객관화가 되잖아요. 진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애정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객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비판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뭐가 부족해. 네. 라고 생각하면 이거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방법들이 제가 여태까지 해온 비결이랄까, 비법이랄까, 저만의 방법은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창작자가 돼봐서 뇌피셜을 얼마큼 가보는가.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갑니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문제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분석하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예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했던 게 뭔가 좀 더 차삭 좀 분석이 되던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그냥 멋모르고 좋아하다가 분석하게 된 거지만 네. 그때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안 거죠. 분석을 해야만 한다는 걸. 저는 어릴 적부터 그 분석하는 게 그냥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냥 보고 즐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그게 안 되시는군요. 그게 너무 안 돼서 문제예요. 그냥 즐기고 싶은데 대부분의 어떤 새로운 작품을 볼 때는 대부분 그러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해요. 그게 그냥 이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냥 제 스스로 훈련이 돼 있어서 계속 그걸 체크하면서 그게 왜 좋은지를 찾으면 그 원리를 찾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이제 메모를 해두는 거죠. 무대에서 정교한 연출을 시연하는 것은 정말 많은 반복 연습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 늘 즐겁고 재밌으면 좋겠지만 지루하거나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감정이 드실 때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드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습 너무 지겨워요. 너무 힘들고 일단 너무 귀찮아요. 귀찮은 게 문제다. 저도 귀차니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알아요. 저는 한없이 게을러질 거거든요. 네.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아니요, 저 엄청 게을러지면 한없이 게을러지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점을 찍는 거예요. 딱 이때 해야 돼. 나 혼자 약속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약속을 해요. 나 이때 공연할 거야. 나 이때 거기서 할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들 관객이 있을 때 호흡이 달라져요. 저는 사실 긴장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정말요? 네, 엄청 긴장해요. 그래서 호흡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에 제 연습은 무대에서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건 다 연습하더라도 무대에서 관객이 있을 때 호흡을 하면서 연습해야 진짜 연습이 돼요. 그래서 공연을 많이 할수록 연습이 많이 되는 거죠. 돈을 받지 않는 공연도 저는 잡아서라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제가 훈련을 하니까. 관객이 있어야 그 호흡을 이해하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간단한 어떤 트릭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안 하게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저한테 잘 안 물어봐요. 보여달라고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부담되나 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뭔가를 할 때 되게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떨리기도 하고.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면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매직바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안 받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안 받죠. 후배가 하는 데인데 그냥 저도 돈 안 받고 이 사람들도 페이 안 했잖아요. 그럼 제가 실수하든 뭐라든 상관없잖아요. 나 그냥 연습하러 왔다. 그러니까 난 못해도 상관없잖아? 그냥 그렇게 가자. 그때 어떤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마술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과 연출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무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공연을 위한 노하우나 연습법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술이라는 거는 신기한 거잖아요. 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술에서의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극찬이지만 저는 신기하다로 끝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루션이라는 장르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도 그거예요. 마술을 신기한 걸로 보는 건 지금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 신기한 거를 내가 반복한다고 해서 뭐가 새롭지? 그거에 대한 어떤 저에 대한 자괴감도 있었고 그리고 그 허무함도 있죠. 이게 뭐지? 내가 신기함을 위해서 어떤 거대한 마술이라는 종교를 설파하는 어떤 그런 전도사가 된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관객들도 느꼈으면 좋겠다가 사실 제 공연의 목적이에요. 신기한 건 그냥 깔고 가는 거죠. 네. 그게 제 공연의 주가 된다면 저는 제 공연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출로 나갔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마술계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기함과 신비감까지 가려는 부류들과 표현과 연출로 가려는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에 가까워서 더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마술의 표현주의에 가까운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이 느낌을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져요. 표현주의와 이 연출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다른 장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장르들을 보면서 이 공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연출하는구나.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던 밑바탕은 뭐지? 이론은 뭐지? 이런 걸 또 이제 찾아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표현과 연출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이걸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연출자로서도 무대 연출할 때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봐봤자 내가 고민이나 분석을 안 할 거거든요. 좋아하는 걸 보면 이거 왜 그랬지? 이러면 또 분석하게 돼요. 힌트를 또 얻는 거죠. 그냥 뭔가 포괄적으로 이런 공연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해 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공연을 하고 싶고 어떤 연출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알고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표현해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아직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걸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안 해봤던 거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당연히 못할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방향이 그쪽이에요. 네. 그럼 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럼 언젠가 잘할 거라는 걸 전 알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방향으로만 가면.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중도 포기를 많이 해요. 내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나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가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약간 결과를 만드는 방법, 좀 성취 쪽에 가까운 질문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을 진심으로 시작했을 때 가졌던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을 이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때 제가 뭔가 좌우명이라고 할까? 인정받는 마술사가 되자? 인정 욕구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대회가 목표였는데 그 당시 때 대회 나간다는 게 되게 상상하기 힘든 네 주제라는 말이 듣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자료만 봤으니까 빙의가 되는 거죠. 왜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갔던 것 같은데 결국 그 대회 우승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지? 그렇게 인정받는 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인정 욕구가 없다고 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그게 사실 주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엔. 결국에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앞으로도 평생 하고 살 텐데 이 일의 과정이 즐겁지 않으면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결국 나는 즐겁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관객들이 좋아하게끔 납득시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선회하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관객들을 납득시키는 게 저한테 어떤 공연에서의 미션이자 재미이자 저한테는 즐거움인 거죠. 결국에는 그 즐거움을 찾아서 끊임없이 제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라스베가스식 마술 콘서트를 하신다는 목표를 이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일 뿐더러 2시간의 공연을 혼자서 한 달 내내 해낸다는 목표는 지금 생각해도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요. 개척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오랜 시간 견딜 수 있었나요? 예전에는 소명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세계대회에 나갔던 사람이고 수상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하는 행동 모두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행동이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소명의식보다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 일을 시작했고 창작자로 살 건데 창작자라면 누구나 내가 아무도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만들고 싶고 그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진짜 내 거란 뭐지? 나다움은 뭐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지? 그게 어떻게 다르지? 그걸 어떻게 가시화시킬 수 있지?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이 업계를 끌고 가야 된다는 어떤 소명의식 같은 건 크게 없어요. 그거는 이미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아요. 마술사들을 바꿀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거든요. 내가 뭐라고? 그냥 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다. 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도 나는 했다. 그럼 너희들도 지평을 넓혀라.
내가 가지 않은 이 곳을 갔다면 너희들도 새로운 길을 넓혀서 좀 더 확장시키자라는 어떤 생각은 있죠. 그러면 이때는 할 수 있다고 믿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나라여서 해야 돼 약간 이런 좀 소명의식이 많이 네. 강해서 좀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좀 동력이 그걸로 네. 됐다는 그게 진짜 동력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해야만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네. 이런 거죠. 코로나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네. 뭐 공연을 못하고 뭐 벌이가 없잖아요. 근데 직원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업계에서의 가장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망해야 한다면 이 모든 업계가 망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업계가 잘 안 된다고 비춰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힘들어도. 그런 소명의식은 있어요. 아직까지도 신경 쓰여요. 그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운 리더 그룹이 나오길 바라면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그 매직스타라는 프로그램 해서 제가 정말 영혼을 갈아서 도와줬죠. 정말 별의별 루머들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뭐 뒤에서 뭘 조종하고 있다, 무슨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한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그냥 10년 동안 마술계에서 그렇게 저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10년에 묵힌 도움을 한 번에 주고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 그리고 방송으로 뭔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잘못 만들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마술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면 저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그거는 피하자가 오로지 목표였거든요. 새로운 스타가 나오길 바라면서 그걸 진짜 최대한 열심히 했죠.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만 해요. 네, 그래야만 저도 좀 내려놓고 그 친구한테 모든 짐을 좀 주고 전 제 길 갈 길 가고.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오래 하다 보면 적당히 잘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자동차 운전 같은데. 그러나 적당히 잘하는 것 이상의 그 분야 사람들이 보기에도 특별한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욕망이 아닐까요? 욕망이요? 네.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이 그만큼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어야죠. 그게 없는 사람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경험상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욕망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르쳐주겠어요? 이 정도밖에 안 해? 너 나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네가 내 제자면 나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게 네가 나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아질 생각이 없대요.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배우러 왔으면 나보다 뛰어나려고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나를 그대로 팔로우 하는 건 무슨 의미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나를 뛰어넘어야 될 거야. 내가 너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더 빨리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를 안 겪고 가려면 뛰어넘으려고 배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려고 저는 누구 배우러 가거든요. 근데 그 욕망이 없는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보면 굿잡 이게 정말 최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이 수준은 진짜 이 업계를 좀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교수는. 그 방법론은 뭐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죠. 뭐 폭력적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가잖아요. 네. 그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약간의 뭐 위버맨시라든지 정말 초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 한계점을 그 사람이 인지를 해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걔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없었으면 그 교수가 그 오라고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 욕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네. 그리고 그 눈이 있어야 되죠. 어떤 눈? 그 수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결국 그 사람이 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너 이게 안 들려? 이 비트가 맞아? 이러고 치는 게 이 비트야? 아니잖아. 다음 나와. 또 쳐봐.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시선이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몰라? 둘을 경쟁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보면 되게 폭력적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자를 안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선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정도의 수준을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죠. 저도 피드백을 한동안 그냥 봐줬어요. 열정이 있고 그래도 나한테 연락 온 정도면 네. 열정이 있고 하고 싶은 애구나. 근데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을 가르쳤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쉬운 길 더 찾는 방법을 찾은 거죠.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패턴만 가지면 되는구나 라고 오히려 치트키들을 쓰는 거죠. 그런 편법들을 쓰는 걸 보고 그 친구들은 준비가 안 됐으면 전 부르지 않습니다. 준비가 됐는데 막혀 있다는 게 느껴지면 오라고 하죠. 제가 한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되면 한 말이 쓸데없는 얘기들인 거예요. 서로 낭비인 거죠. 선배님 잘 오래 만나고 싶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건 너무 시간 아까운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세계 대회에서 한국 마술사 최초로 상을 휩쓸고 한국의 마술 붐을 일으켜 우리나라의 마술에 대한 인식을 바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결님은 마술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스타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뒤의 질문들은 조금은 다른 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은결님도 실패를 많이 겪으셨는지, 은결님이 겪은 인상 깊은 실패들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스케일 있는 공연이 한국 사람들은 못해라는 어떤 인식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반드시 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5년도에 막 그런 헬리콥터 나오는 그런 마술, 그랜드 일루전까지 막 들여왔단 말이죠. 2년 걸렸어요, 그걸 만드는데. 그래서 첫날 완전 박살났어요. 안 됐어요. 마지막도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진짜 죽고 싶었어요. 2년 동안 준비한 게 좀 너무 그냥 박살나니까 저는 그냥 재능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공연이 한 달 동안 해야만 하잖아요. 첫날 그렇게 망했는데 얼마나 그 안 좋은 마음으로 계속 했겠어요. 근데 한 달을 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한 달을 하고 나서 1년이 되니까 이제 좀 알겠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 없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저의 준비 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때 오신 관객분들 참 죄송하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실패했을 때에조차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방법론들을 다 만들어 놓죠. 근데 때로는 실수해서 실패한 것들이 관객들이 좋아할 때가 있어요. 지금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것도 있지만 하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순간 오케이. 이걸 일부러 하자고 디자인 될 수 있죠. 하하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 어떻게 하냐의 태도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실패라는 어떤 결론을 본인이 지면 실패가 되겠죠. 그걸 어떻게 본인이 활용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과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나보다 나아지는 길을 묵묵히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자신과의 싸움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나태하거나 아니라며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도 많은데요. 은결님도 혹시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늘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네, 늘 그래요. 네. 혹시 어떤 점들이 있는지. 최근에 이 메타라는 공연 만들면서 저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반복돼요. 오만했다가 역시 난 천재야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것도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도 너무 상처받지 않고요.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요. 결국에는 한 발짝 더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전 공연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공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 있거든요. 거기서만 있는 숨이 있는 거고 리듬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관객들이 페이를 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페어한 게임이죠. 그게. 근데 적어도 이 공연에서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서 무대에서 막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완벽하게 하는 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완벽한 게 과연 가능한가? 그 완벽하다라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보면 너무 힘든 거죠. 지금은 저는 이 순간에 어떻게 내가 머무를 수 있을지를 고민해요. 무대에서 제가 짜놓은 연습한 걸 딱 보여주면 관객들은 그걸 알아요. 야, 연습 많이 했구나. 근데 어느 순간이 더 이상적이냐면 내가 이 순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본다고 생각해요. 공연이 참 재미있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완벽주의에 어떤 가까웠다면,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실망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구나라는 어떤 시선의 달라짐으로 인해서 좀 실망이라는 것도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실망해요. 또 다른 어떤 실망이 또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또 못 머물렀네.
또 내가 조명이 틀린 걸 보고 있었네. 아, 내가 왜 집중을 못했을까? 아, 그럴 때는 이제 스스로한테 좀 실망스럽죠.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고 가면 갈수록 체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고수는 세상이 쉬워 보인다는데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술사로서 많은 성공을 하며 독보적인 자리에 있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런 은결님도 혹시 반대나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아요? 반대, 무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편견이죠. 그러니까 이 장르에 대한 편견이 있고요. 저에 대한 편견도 있을 거예요. 그 편견들을 계속 부숴가는 게 어떤 저의 숙제면서도 미션이면서도 퀘스트 같은 거죠. 재밌는. 네, 깨가는 재미가 있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마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무시한 거였고요. 뭐 네가 서커스에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술이 어떤 단독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많이 안 했죠. 그랬던 시기였고 제가 단독 공연을 처음 시작해서 보여준 것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후에 예술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그럴 때도 이 장르가 예술의 전당에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네, 그걸 하나씩 깨가는 거죠. 재밌는 거죠. 그런 게 안 했던 걸 깨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시? 실망? 이건 뭐 너무 많아요. 결국은 입증을 해야죠. 스스로가 보여줘야죠. 제 평생 목표는 계속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제일 문제는 지루해지는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것만큼 최악은 없잖아요. 그게 제일 무섭죠. 세계 마술 콩쿠르에서 여러 번 우승하셨습니다. 또한 대중적인 인지도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 많은 마술사들에게 특별한 존경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수준에 오르기 위한 특별한 재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요? 제가 남들이 하지 않은 방법들로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뭘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보다 잘한다. 혹은 다르게 한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 사람보다 더 잘하지 않을 거면 시작을 안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전략이 있고 다른 방법은 그 사람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저만의 관점으로 다르게 보는 거죠. 남들이 항상 이렇게 썼단 말이죠. 네. 이 마술을. 네. 근데 제가 아무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쓰면 저는 1%가 되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를 보여주니까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인 일루셔니스트 이은결님 좀 개인에 대한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하면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디일루전, 트랙, 멜리에스 일루션 등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까지 다양한 공연 작품을 선보이고 계신데요. 잘 만들어진 공연 작품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공연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때마다 공연의 주제와 공연의 컨셉과 공연의 톤 앤 매너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공연이라는 것을 보러 온 사람들은 일상에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주거나 혹은 환기시켜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느끼게끔 연출을 해야겠죠. 제가 일루션이라는 컨셉을,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장르를 시작했을 때부터 기존의 마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마술은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은 마술사가 디자인한 결론이에요. 분석을 해서 본질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마술사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고 나면 저 마술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런 공연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오랫동안부터 꾸준히 마술사들이 해왔던 공연의 패턴이기 때문에 제 공연에서는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각자마다 느끼는 다른 상상으로 각자마다의 결론을 내주는 게 제가 원하는 공연이에요. 결국은 그 과정의 관객들이 이입될 수 있게끔 만드는 정도가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들과 같이 온 사람들과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좋겠고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은 거지 어떤 결론을 내는 공연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유튜브의 발달로 정말 다양한 공연 작품이나 마술을 영상으로도 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훌륭한 공연 작품은 영상이 아니라 꼭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마술 공연을 꼭 라이브로 봐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때로는 영상이 나은 공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보면 이제 네. 팝이나 이런 오디션 같은 거 보면 녹음된 건 좋은데 네. 공연은 좀 못한다 이런 친구도 있는 것처럼 마술도 있어요. 그 영상은 되게 잘하는데 네. 공연은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연과 관객과의 어떤 리듬, 호흡이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네. 자기가 준비한 것만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공연을 보러 간 건 영상에서 보지 못했던 걸 보러 가는 거잖아요. 영상은 다양한 카메라 각도로 편집해서 그걸 좋은 퀄리티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공연장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공연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공연장에 입장하고 나서 공연을 보기 전부터 나갈 때까지 그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건 이제 공연 전체를 디자인하는 거죠. 끝나고 나서 관객들이 나갈 때 그 흘러나오는 BGM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연만 내가 딱 알맹이 내가 딱 준비한 것만 보여줄 거야. 그건 저는 공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공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네. 조명, 네. 음향, 영상 그리고 그 호흡까지 네. 그거를 엄청나게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왜 꼭 봐야 돼? 라고 한다면 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 그리고 나는 그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지금 인터뷰를 보면서 이 컵이 바뀐 걸 편집하자마자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더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즐기고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계속 고민하면서 더 깊이 가져갈 수 있고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해 보는 거죠. 지금도 꾸준히 일루셔니스트 연결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계속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지금도 하는 어떤 훈련이나 루틴이 있을까요? 루틴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작품들을 보려고 하죠. 제가 못 느꼈던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 있는 공연들을 찾아보려고 하죠. 포스터만 봐도 네. 아 이건 이런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가서 보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을 계속 느끼면서 네. 제가 느끼지 못한 제가 안 갖고 있는 취향에 있는 것도 보려고 하죠. 그 두 가지를 계속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기존의 어떤 장르를 시작하고 전문가가 되면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 장르가 해왔던 그 기준이 너무 중요해서 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 기준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네. 그때 그걸 저는 의심해봐요. 그런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장르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와 전혀 다른 장르인데 이 기준과 이 기준은 사실 뭐 상충된 부분도 없어요. 교집합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제 걸로 체화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저는 다른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다른 거에 대한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장르를 보면서도 내가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안목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안목 있는 사람들 걸 봐야 되는 거죠.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걸 자꾸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지? 난 이렇게 못 보는데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자꾸 그렇게 보는 방법들의 이론 책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것들 나오고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눈이 생기겠죠. 네. 그럼 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눈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 네. 그럼 저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눈을 만들어내려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혀 다르지만 내가 그나마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그거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스르르 교집합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훌륭한 작품은 시대가 바뀌어도 보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르 불문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그 시대를 거르고 사랑받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AI와 뭐가 나온다고 한들 이 어떤 인간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고 바뀌지 않는 얘기죠. 다만 어떤 시대가 흐름이 바뀌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간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럼 그걸 가지고 보여준다면 그건 좀 선지적인
작품이 되겠죠. 좋은 작품도 너무 많은데 저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고요. 가끔 네. 가다가 뭔가 힘들 때 제가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빙의를 하면서 네. 씨앗을 지고 싣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영화 중에 너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살인의 추억 너무 좋아하고요. 네. 영화적인 어떤 그 언어, 영화 언어로 봤을 때 너무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작품은 그때만 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이었지 않나. 볼 때마다 좀 놀라는 그런 작품이고 쇼생크 탈출 같은 경우는 영화적으로 재미도 있지만 그 영화 문법으로도 너무 재미있는 일종의 어떤 니체 사상을 그대로 영화화시킨 그런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흥미롭게 보는 영화고요. 뮤지컬 중에는 라이온 킹이라든지 아니면 맨 오브 라만차 이런 공연 되게 좋아해요. 네. 맨 오브 라만차 할 때마다 일부러 또 보러 가기도 하고 그 액자식 구성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서 그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뭐 라이온 킹 같은 정말 위대한 작품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연출하는 사람이 있구나 감탄하면서 예전부터 이렇게 봐왔죠. 네.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시고 또 이루셨는데 지금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어딜 향해 가고 계신가요? 이런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6살 된 애가 있거든요. 그 애가 20살이 되려면 제가 최소한 6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30이 되려면 70이 돼야죠. 그때까지 제가 일을 해야 됩니다. 약간 목표가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만큼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걸로 수익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제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죽을 때까지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창작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잃어보고 싶은 거 없는 작품 만들고 싶죠. 계속. 네. 네, 세상에 없는 걸 내놓고 싶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저만의 작품들이 있거든요. 저만의 어떤 씬들이 있어요. 그 씬들을 나중엔 저작권이라는 거를 주고 세계 뭐 나라마다 한 명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제 작품이 계속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어서도 그 작품들은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주고 그 라이센스를 받아가면서 생활도 하고 이 업계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저작권의 개념으로 시도를 해보고 싶고 지금 계속 조금씩 준비하고 있고요. 뭔가 계속 개척자의 정신을 계속 예전에 개척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저만의 것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난 그럴 수 없는 인간이야 하고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느꼈는데 이걸 어떻게 무대에서 표현해볼까? 이거 보여줄 때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보고 싶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세요 일단. 말만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 한다고 얘기하세요. 약속하시고 그리고 해보세요. 그럼 답이 거기 있습니다. 재밌으면 계속 하겠죠. 그럼 계속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그 방향에 맞게 본인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잘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로 상대방에게 팔 수 있냐? 사람들이 구매할 정도로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그러면은 잘해야 되는 거죠. 잘해야 되는 방법들을 분석해야 되고요. 이거 다 무시하더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90%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일단 하시고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고 일단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세심하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조금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초반에 이게 자신만의 공연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더 크게 하고 싶어라든지 뭐 더 길게 하고 싶어라든지 계속 생기거든요. 그 미션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이 일을 하겠죠. 정말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끝까지 관철하시고 증명하셨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파이팅 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지 않아도 편집할 것 같아요. 아, 네. 끝내주세요. 끝냈잖아. 뭘 또 끝내? 당신이 문제구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